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물리치료사를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신규 물리치료사들을 위한 좋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2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메이저 병원 출신의 물리치료사고요.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이제 3년제가 중요한가요? 4년제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물리치료학과가 이제, 어, 3년제인지 4년제인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년제를 가시든 4년제를 가시든 물리치료사 면허만 취득을 하신다면 대우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대형 메이저 병원 정도 가시면 연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3년제, 4년제에 따라서 이제 1호봉 정도 차이로 호봉 차이는 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물리치료사들이 진출하는 데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개인 의원, 로컬이나 아니면 준종합이나 종합병원을 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리치료사의 현실적인 대우와 현황인데요. 요거 자료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커리어넷에 있는 자료입니다. 보통 이제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작업치료사의 전체에 대한 종사자 수가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수가 이제 몇 명이냐라는 건데 뭐 4만 8천 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런 재활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때문에 이제 치료사 수요는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수요적으로 많긴 하지만 질 좋은 자리는 사실은 많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제 보통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물리치료사의 사회 진출 형태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뉘어요. 로컬 의원이라는 건 개인 일반 의원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 의원 이렇게 써여 있는 간판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진출하는 데가 거의 8, 90%대 9%는 이제 이런 물리치료사도 이런 데 진출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 내가 준종합, 한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산업체 이 정도로 이제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급여죠. 그래서 급여 부분을 이제 구체적인 통계 지표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직업 정보에 있는 2019년 7월에 근거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의 평균 연봉이 얼마예요? 중위값, 그러니까 중위 수준 평균치죠. 그러니까 3,037만 원, 세전으로 250만 원 정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상위 수준으로 보면 보통 한 3,600만 원. 그래서 상위 25% 수준 안에 내가 든다 그런 건 한 3,600만 원 정도 연봉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최근 5년간의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합격률 추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한 해 몇 명이 시험을 받고 몇 명 정도가 신규 공급이 되는지가 이제 나타나는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까 보셨던 실제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진출할 수 있는 질 좋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가 늘어나요? 응시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합격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률 자체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보통 시험 보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80% 이상은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취업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이제 물리치료사도 이제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셔서 물리치료사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엔 이거예요. 정리를 하면 면허 취득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취업 경쟁이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는 치료사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 버리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사업주들이 평균 연봉을 굳이 많이 주지 않아도 올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점점 낮아져도 취업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좀 냉정한 현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뭐 어찌됐든 선생님 이제 취득을 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디를 갈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을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채용 담당자와 면접을 올 때 요 네 가지는 꼭 질문을 해보시라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동안 여기 병원에서 본인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떤 걸 교육을 시켜주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럼 교육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무엇을 배우는지를 이제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퇴직금 포함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 상술이에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고요. 퇴직금 포함하지 않는 실제적으로 퇴직금 제외하는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신규로 졸업한 선생님들이 너무 돈돈 거리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조금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경계 관련된 이 재활병원을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PNF니 보바스니 NDT라고 하는 그 서티를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청구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제 전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취득을 해주는 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노예계약식으로 1, 2년씩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버리는 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몇 년 정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입사를 하고 나서 이런 서티도 따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덜 고생하는데 도움이 되실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